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 못 잡는다. 레거시 공정에 집중하는 인텔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때 인텔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CPU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반도체 제조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CEO였던 펩 겔싱어는 TSMC를 따라잡겠다며 무려 5년간 4개 노드라는 4개 노드라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내세웠습니다. 인텔 7나노, 인텔 4나노, 인텔 3나노, 25옹스트롱, 18옹스트롱과 같은 로드맵이 제시됐었죠. 사실상 무너진 제조 경쟁력을 단기간에 복구하고 파운드리 최강자 TSMC와 제조 승부를 정면으로 펼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인텔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인텔은 대만 파운드리죠. TSMC에 이은 두 번째 파운드리 강자 UMC와 손잡고 12나노 공정 협력에 나섰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아니 2나노와 3나노를 이야기해야 할 인텔이 왜 갑자기 12나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정 협력이 아닌데요. 지금 인텔이라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 인텔을 보면 최고 경영자의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차이가 얼마나 극심하게 나는지 잘 드러나는데요. 이전 CEO인 펩 겔싱어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기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TSMC를 잡겠다. 파운드리 세계 2위가 되겠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부활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겔싱어입니다. 뒷끄면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하지만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고객은 잡았니? 그래서 돈은 벌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인텔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실제 인텔 파운드리는 수년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려한 발표보다 실적을 보기 마련이죠. 그리고 CEO가 바뀝니다. 리프탄이 등장한 것이죠. 리프탄은 겔싱어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리프탄은 반도체 생태계 투자자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기술자의 시선보다는 사업가의 시선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최근 인텔의 메시지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TSMC를 잡겠다는 이야기보다 고객 확보, 비용 절감, 조직 재정비, 수익성 회복이 먼저 등장합니다. 겔싱어의 인텔이 꿈과 비전을 얘기했다면 리프탄의 인텔은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를 말했지만 리프탄은 수율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최근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애플이 인텔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애플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고 인텔은 미국을 대표하는 칩 제조 기업입니다. 만약 애플의 칩이 미국 땅에서 생산된다면 그 자체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그림이지만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가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정치적 액션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리프탄의 태도인데요. 과거 같으면 애플도 인텔을 선택했다. TSMC와 경쟁할 수 있다. 같은 메시지가 인텔 CEO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텔은 다릅니다. 애플의 테스트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죠. 진짜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생산 안정성이고 고객 신뢰죠. 테스트 칩을 만드는 것과 수천만 개의 칩을 안정적으로 양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프탄은 정치적 기대보다 현실을 보는 CEO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리프탄은 고객과 수율을 먼저 보고 있고 여기서 바로 인텔이 과거의 인텔과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텔과 UMC가 12나노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면 리프탄의 경영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12나노는 AI GPU를 만드는 공정이 아닙니다. 최신 스마트폰 AP를 만드는 공정도 아니죠. 하지만 전장칩, 자동차 칩이죠.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통신칩, RF칩, 네트워크 칩 시장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노드가 바로 12나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과거의 인텔이라면 1.8나노, 18옹스트롱 이야기부터 했을 것이지만 TSMC 추격을 또 얘기했을 것이지만 리프탄은 다르죠. 당장 고객이 있는 시장, 지금 당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지금 당장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부터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공정의 포기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인텔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은 지금 삼성을 잡으려는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TSMC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판단을 인텔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여전히 2나노, 게이트-올라운드, HBM, 첨단 패키징 등 AI 인프라 핵심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나노에서 구글, AMD의 삼성 접촉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AI6 칩도 2나노에서 수주한 게 바로 삼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텔의 최우선 과제는 이 가동률, 고객 확보, 수익성 개선입니다. 즉 왕자를 노리는 단계가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게 현재 인텔이고, 이번 UMC와의 협력 선언은 단순한 사업 협력이 아니라 인텔의 현실주의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인텔의 지금 스탠스를 상징처럼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인텔의 승부처는 굳이 말한다면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프탄이 진짜 노리는 것도 바로 후공정입니다. AI 시대에는 GPU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죠. GPU와 HBM을 연결해야 하고, CPU와 GPU를 연결해야 하고, 네트워크 칩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인텔은 이미 포베로스, EMIB와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TSMC의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인텔 역시 패키징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정에서는 아직 TSMC를 추격해야 하지만 후공정에서는 의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프탄이 현실주의자라면 미국 정부의 버프를 얻어서 조금이라도 따내야 하는 물량은 바로 후공정이라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인텔의 스탠스는 삼성에게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요. AI 시장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GPU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CPU도 고려하게 됩니다. AI 서버는 GPU만으로 돌아가진 않죠. CPU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DDR5도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칩도 필요합니다. 최근 추론 AI 시장이 커지면서 CPU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버 CPU 시장에서 인텔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CPU 수요가 늘어나면 함께 들어가는 메모리 DDR5 수요도 증가합니다.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지만 DDR5와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의 존재감이 여전히 가장 강하죠. 즉 AI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인텔의 CPU와 삼성의 메모리 사이 협력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리프탄 체제의 인텔이 안정적인 재건에 성공할수록 삼성 메모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UMC와 인텔의 12나노 협력은 단순한 레거시 공정 뉴스가 아니라 인텔의 변화를 보여주는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시건은 왕자를 얘기했지만 리프탄은 생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갤시건은 TSMC를 추격했지만 리프탄은 고객 확보에 우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출발점은 1.8나노가 아니라 의외로 12나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